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이승석 교수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처장, 그리고 입학처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그리고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우선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고 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연구입니다. 미래 사회는 공부보다 연구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사람들에게 아시아는 신비의 땅이었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 등을 통해 들어오는 향료와 비단, 귀금속 같은 동양 산물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향료는 오직 동방에서만 구할 수 있어서 육로와 지중해 여러 상인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한 자루의 가격이 거의 집 한 채 값을 웃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은 실크로드, 즉 육로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 갑자기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오스만 제국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이 실크로드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시아로 통하는 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동방에서 오는 무역품들을 구경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구가 필요했고 무역을 통한 부에 대한 열망도 컸습니다. 모든 연구는 필요성에서 시작합니다. 부와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 때로는 숭고한 사명감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럽의 서쪽 끝에 있던 작은 나라 포르투갈에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 해안선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을 상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지도를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당시 바닷길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쪽 해안을 따라간다 해도 과연 아프리카 대륙의 끝이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도전 끝에 결국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발견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와 많은 도전 끝에 마침내 새로운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백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길을 통하면 육지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했고 대량 운송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척된 아프리카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와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된 포르투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세계 역사에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성공에 가장 배가 아픈 건 이웃나라 스페인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역 거점을 빼앗긴 것도 분한데 바로 옆에 있는 포르투갈이 백기를 찾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스페인 이사벨 여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합니다. 여왕님,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 바다로 쭉 가면 동쪽 아시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게 항해 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제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아시아로 가는 길 개척해 보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평면설을 믿고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먼 바다로 가서 아시아로 가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페인 여왕을 설득한 콜럼버스는 천신만고 끝에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았던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한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해마다 유입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가 대항해 시대와 콜럼버스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연구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 상상한 아프리카 바닷길은 가능성은 높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프리카 끝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방법은 다소 극적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당시 시대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바탕으로 발상의 전환과 무모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미 아프리카 바닷길에 대한 항해 정보를 국가 기물로 보호했고 중간 기착지에는 군사기지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회사의 노하우와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때 후발주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발상의 전환과 때로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이 제공했던 낡은 배 3척으로 떠난 대서양 바닷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콜럼버스는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신대륙.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와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장밋빛 예측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비를 제공합니다. 사업가는 투자를 받거나 심지어 자신의 사재를 털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구비가 확보되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데 실패랑 시행착오는 당연합니다. 어떤 때는 연구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혹은 연구비가 부족해서 고생도 하고 고생 끝에 찾아낸 해답이 다른 사람이 이미 찾아낸 답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면 연구도 잘할까요? 많은 분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니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지능이 높아서 연구하는 데 다소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 시절의 공부랑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둘이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이미 알려진 답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직 답이 없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주어진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리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때로는 암기해서 꼼꼼히 알려진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잘 만들면 성공이죠. 하지만 연구는 전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경우 요리사는 새로운 요리에 대한, 새로운 음식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혹은 실패를 하게 되죠. 이때 요리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상상력,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흔쾌히 감수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 맛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공부, 연구, 일 혹은 사업에서 가장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은 공부입니다. 가족끼리 음식점을 시작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메뉴를 생각하겠죠. 일단 메뉴가 결정되면은 가족들은 모두 그 음식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그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음식점 이름 짓는 거, 심지어 식당 의자의 색깔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은 연구 테마를 정하고 설계하고 진행하는 연구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상품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연구는 공부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일과 사업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곳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질문하고 도전해서 자신만의 신대륙을 만들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연구는 공부의 끝이 아니라 사업의 시작이다로 하겠습니다.